그 남자는 도박빚에 깊이 빠져 있었고 이제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딸을 넘겨줄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격노하여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져온 힘을 다해 그를 밀어냈다. 그러나 술 취한 그는 미끄러져 빈병에 발이 걸렸다. 잠시 후 그의 머리가 딱딱한 바닥에 부딪혔다. 피가 그의 머리 뒤쪽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는 그 자리에 꼼짝없이 누워 살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엄마와 딸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껴안고 울었고 방은 혼돈에 빠졌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거친 발길질과 함께 활짝 열렸다. 여러 명의 빚쟁이들이 소리치며 몰려왔다. 시간 끝났다. 어서 튀어나와.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장천치는 이미 피 웅덩이에 누워 있었다. 깡패들이 몰려들었다. 그들 중 하나가 비웃으며 그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게 뭐야? 연기라도 하는 건가? 죽었어, 살았어. 빚은 여전히 갚아야 한다. 깡패 두목은 시선을 돌려 엄마와 딸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 빚을 갚아야겠지. 그렇죠, 부인. 그는 그녀의 피부를 소름 돋게 만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자는 소리치며 쏘아붙였다. 나가. 전부 다. 너희 깡패들. 쓰레기 같은 놈들. 그녀의 목소리는 골목길에 울려 퍼져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호기심 많은 이웃들의 관심을 끌었다. 두목은 늘어나는 군중에 초조해져서 짖었다. 뭘 쳐다보는 거야? 이것은 합법적인 빚 회수다. 볼일 없으니 가세요. 지나가세요. 한 노인이 얼굴을 찌푸리며 앞으로 나섰다. 이게 합법이라고? 빚 때문에 아이를 데려가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깡패 중 하나가 눈을 굴렸다. 영웅이라도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감님? 계속하면 다음엔 당신 집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때도 그런 입이 나올지 두고 봅시다. 그것만으로도 군중은 흩어지기에 충분했다. 더 이상 감히 관여하는 사람은 없었다. 구경꾼들이 사라지자 깡패는 차갑게 웃으며 여자에게로 돌아섰다. 자, 그럼 부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절박한 행동으로 여자는 구석에서 과도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소리쳤다. 꼼짝 마.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우리 둘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깡패들은 겁먹지 않았다. 그들은 조롱하듯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두목은 비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칼 만지는 건 내가 걷는 법을 배우기도 전부터 내가 하던 짓이야. 번개 같은 속도로 그는 그녀의 손에서 칼날을 낚아챘다. 진짜 남자가 칼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지. 그는 재빠르게 그녀의 가슴을 가로질러 베었지만 피부가 아닌 옷을 베었다. 천이 찢어지면서 창백한 피부가 드러났다. 깡패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들의 더러운 마음은 완전히 멍해졌다. 두목은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칼날을 핥았다. 부드럽군. 장천친이 항상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있었군. 그 남자가 거만해지려는 순간 날카로운 고통이 그의 다리를 꿰뚫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어린 소녀가 궁지에 몰린 새끼처럼 온 힘을 다해 그의 다리를 물어뜯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꼬맹이 떼어내. 그가 으르렁거렸다. 두목님, 저희는 그녀를 해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데려가요. 깡패 중 한 명이 소녀를 붙잡아 끌고 가기 시작했다. 여자는 당황하여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닿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제발, 쟤는 그냥 아이예요. 보내줘요.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요. 제발 쟤만 해치지 말아요. 그 남자는 몸을 숙여 지독한 입김을 내뿜으며 비웃었다. 지금 흥정할 처지라고 생각해? 나는 전부 다 원해. 너희들은 악마야. 여자는 소리쳤다.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아? 하늘이 보고 있어. 그는 뻔뻔스럽게 낄낄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하늘의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해. 바로 그때 번개가 하늘을 찢으며 내리쳤다. 그것은 종이처럼 양철 지붕을 뚫고 장천산을 신의 진노에 불려온 듯 정통으로 강타했다. 번개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누군가 반응하기도 전에 갑자기 손이 뻗어나와 깡패 두목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여자는 숨을 헐떡였다. 장천산. 하지만 그녀는 그들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다른 존재로 바뀌었어. 몸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고 심하게 다쳐 정신은 산산이 부서졌으며 육체는 그를 오래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부서진 신성한 영혼마저 소멸할 거야. 강천산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회를 한 번 주지. 아이를 내려놓고 부하들을 데리고 떠나라.
깡패들은 갑작스러운 어조 변화에 잠시 멍해졌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강천산, 벼락 맞더니 드디어 맛이 갔냐? 나더러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바로 지옥으로 보내주마. 두목은 고함을 지르며 칼을 휘두르며 전속력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천산은 손을 들어 꿈쩍도 않고 칼날을 잡아챘다. 그의 눈은 무시무시한 강렬함으로 빛나는 금빛으로 번뜩였다. 그리고 터져나왔다. 그는 강력한 스킬인 낙천심수를 활성화하여 잠재력을 완전히 개방했다. 한때 허약했던 그의 몸은 힘으로 솟아올랐고 강물이 밀려오듯 그의 팔다리에 힘이 넘쳐 흘렀다. 팔을 비틀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목의 팔이 나뭇가지처럼 부러졌다. 구경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렸다. 잠깐, 저 사람이 진짜 강천산 맞아? 겁쟁이. 부하 중 하나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미친 자식. 다시 두목 건드리면 내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강천신의 주먹이 운석처럼 두목의 얼굴에 장렬했다. 충격으로 다른 깡패 하나가 볼링핀처럼 방 건너편으로 날아갔다. 기절한 부하가 쓰러진 두목을 일으켜 세우려고 허둥지둥했다. 두목님, 괜찮으세요? 저 자식이 두목님을 쳤어요. 그러고는 강천선을 가리키며 다른 놈들에게 소리쳤다. 두목님을 쳤어. 뭘 꾸물거리는 거야? 잡아. 깡패는 몸을 돌렸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두 명의 동료가 이미 말도 없이 도망쳤기 때문이다. 두목의 얼굴은 칠흑처럼 검게 변했다. 대체 뭐야? 너희 중에 의리가 뭔지 아는 놈은 하나도 없냐? 마지막 남은 놈에게 매달리며 그는 과장되게 흐느껴 울었다. 형제여, 이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가서 저 자식을 쓰러뜨려 승진시켜주마.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마지막 깡패가 팔을 빼냈다. 두목님, 제가 가서 희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가 두목님의 복수를 해줄 겁니다. 그러고는 바람처럼 달려갔다. 그의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몸의 모든 신경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강천산, 잠깐만. 안 돼, 춘형님. 제발 휘지에게 덤비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강천산은 침착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며 단 한마디, 꺼져. 그 남자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골목길을 도망쳐 내려간 후에야 감히 중얼거렸다. 내 뒤나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배짱이 있으면 도망치지 마. 다시 방 안에는 그들 셋만 남았다. 방 안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다. 여자는 황급히 달려가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미안해, 완완. 엄마가 잘못했어. 강천산이 침착하게 말했다. 울 시간이 없어. 짐을 싸서 지금 당장 나가. 곧 다시 쳐들어올 거야. 여자는 눈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은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방식이 있어.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그는 움찔했다. 망치로 머리를 치는 듯한 고통이 그의 두개골을 꿰뚫었다. 젠장, 이 몸이 너무 혹사당했어. 내가 억누르고 있던 손상이 터져나오고 있어. 여자는 달려가 그를 붙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천산, 무슨 일이에요? 제발 겁주지 마세요. 갑자기 강천산은 여자를 끌어안았고 그의 어조는 진지했다. 치유를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박였다. 치유라니요. 하지만 병원 갈 돈이 없잖아요. 이웃한테 좀 빌릴 수 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그녀를 그의 품으로 당겼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안내를 따르기만 해요. 근처에서 보고 있던 딸은 호기심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 둘이 뭐 하는 거야? 부부는 아이가 아직 방에 있다는 걸 깨닫고 굳어졌다. 여자는 재빨리 미소를 지었다. 아빠랑 엄마는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아가. 소녀의 눈이 빛났다. 나도 같이 놀아도 돼요? 완완도 같이 하고 싶어요. 엄마는 당황해서 그녀를 막았다. 안 돼. 지금은 잘 시간이야. 지금 당장 침대에 들어가. 내일 같이 놀아줄게. 어린 소녀는 머뭇거리며 손가락을 씹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뻔뻔스럽게 물었다. 머리도 덮어야 해요. 엄마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자, 훔쳐보지 말고. 어린 소녀는 순종적으로 이불을 머리 위로 당겨 조용히 있었다. 여자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시간이야. 그는 그녀의 척추를 따라 압력점에 두 손가락을 대고 음향 융합 기술을 시작하기 위해 영적인 에너지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몸을 기울여 그녀가 에너지 동기화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만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녀의 타고난 음의 에너지가 그에게 흘러들어 그의 부서진 신성한 영혼과 합쳐져 꾸준한 공명을 일으켰다. 조금씩 그의 부상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부서진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한편 마을 건너편 지하 격투장에서는 휘지가 산 사람을 샌드백으로 사용하느라 바빴다. 그 남자는 이미 피투성이었고 간신히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러진 이빨 사이로 그는 제발 내 아내와 아들을 보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휘지는 그저 어둡게 웃었다. 이게 자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그냥 둘 수 없다면 내 가족을 국경 너머로 팔아넘겨버릴 거야. 장기가 돈이 된다는 거 알잖아. 샌드백 속 피투성이 남자는 이를 악물고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라고 소리쳤다. 당신이 이걸 영원히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에게 업보가 올 거예요. 바로 그때 빚을 받으러 갔던 깡패들이 풀이 죽어 돌아왔다. 그들 중 하나가 중얼거렸다. 보스,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희지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몇 년 동안 내 밑에서 일해왔지, 안 그래? 떠나기 전에 몇 번이나 말했지? 그 여자애는 내 최고 고객이 직접 고른 애였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격분한 그는 몸을 돌려 인간 샌드백에 주먹을 날려 한 방에 남자를 끝장냈다. 피가 튀었다. 희지는 주먹을 닦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정말 실망스럽군. 너희 멍청이들은 간단한 심부름조차 처리하지 못하는군. 여자 하나 잡을 수도 없어. 깡패 중 하나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장텐센. 그는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섰다. 그는 보스의 팔을 나뭇가지처럼 꺾었다. 희지 이의 표정이 분노에서 흥미로 바뀌었다. 오, 그거 재밌겠는데. 그는 갱단 두목에게 몸을 돌려 아기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꺾었는지 정확히 말해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후이지는 남은 멀쩡한 손을 잡고 인정사정 없이 꺾어버렸다. 갱단 두목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부서진 손을 움켜쥐고 바닥에서 몸부림쳤다. 후이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급여 명단에 쓰레기는 두지 않아. 그는 손을 휘저었고 그의 부하들은 부상당한 깡패를 쓰레기 자루처럼 끌고 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나 손가락 마디를 꺾었다. 너희 녀석들이 처리할 수 없다면 내가 직접 잡으러 가겠다. 한편 새벽이 밝아오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영적 치유 의식이 마침내 끝났다. 여자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쉬고 있었고 그녀의 생각은 혼란스러웠다. 부드럽게 그녀는 물었다. 당신은 정말 누구예요? 그녀의 육감은 진실을 외쳤다. 이 남자는 그녀의 전 남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실패한 고행 후에 쫓겨난 상계의 천상의 수행자입니다. 이 몸은 오래전에 속세에 심어놓은 그릇일 뿐입니다. 원래 영혼이 파괴되자 나는 합쳐져서 생환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자는 충격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신이에요. 바로 그때 어린 소녀가 일어나 눈을 비볐다. 엄마, 아빠, 게임 끝났어요. 이제 일어나도 돼요. 화난이는 배가 너무 고파요. 여자가 쿡 웃으며 손짓했다. 그래, 아가, 이리 와. 아침밥 해줄게. 바로 그때 여자와 강천음의 배에서 동시에 꼬르륵 소리가 났다. 여자가 킥킥 웃었다. 잠깐만, 신선도 배가 고픈가? 여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가족을 위해 국수를 요리할 준비를 했다. 후아누아는 침을 흘리며 테이블에 기대어 지켜봤다. 엄마, 계란도 넣어줄 수 있어? 따뜻한 모녀의 모습을 보며 한때 부동의 고독 속에서 수련했던 강천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집이라는 느낌인가? 하지만 그 따뜻함이 자리 잡자마자 현관문이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안으로 폭발했다. 후이지가 똘마니들을 데리고 와서 강천음의 집으로 쳐들어왔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여자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강천음은 즉시 반응하여 공중에서 그릇을 잡아 국수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보존했다. 강천음은 차분하게 올려다보며 누구시라고요? 라고 물었다. 여자는 떨면서 저 사람은 후이지예요. 라고 속삭였다. 어린 소녀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후이지의 존재에 합나 겁을 먹은 듯했다. 강천사는 작은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이제 완전히 회복됐어. 아무도 다시는 너희에게 손을 대지 못할 거야. 후이지는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옛날에 나한테 일하던 놈이냐?
강천산, 심부름꾼 매춘남? 강천산은 태연하게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다. 지금 떠나면 살려줄 수도 있어.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후이지의 주먹이 번개처럼 덮쳐왔다. 강천음은 그 움직임을 간신히 인지하기도 전에 강탈을 당해 수미터를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후이지는 비웃으며 말했다. 말이 많으면 빨리 죽는다. 전형적이군. 그는 차갑게 여자와 아이를 쳐다봤다. 내 부하들이 이 악고를 처리하지 못했다니 믿을 수가 없군. 여자를 데려와 이제 착하게 놀아주는 건 끝이야. 부하 중 한 명이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후이지 뒤로 다가왔다. 두목, 저 잔은 어떻게 할까요? 후이지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끝나면 묻어버리기만 해. 부하들은 하이에나처럼 웃으며 여자를 향해 행진했다. 선물 고맙다, 후이지. 그들 중 한 명이 기름기 묻은 손가락으로 손을 뻗자 여자는 남편이라고 비명을 질렀고 어린 소녀는 아빠라고 울부짖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 찰나 강천산이 살아나 무릎으로 부하의 뱃속을 강타하여 날려버렸다. 후이지는 입술에 담배를 문 채 비웃었다. 나쁘지 않군, 꼬맹이. 재능이 좀 있네. 강천찬은 눈을 가늘게 떴다. 뭔가 이상했다. 그 남자의 힘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고 그 기운은 어둡고 부자연스러운 건 냄새가 났다. 갑자기 후이지가 다시 달려들어 주먹이 미사일처럼 공기를 갈랐다. 이번에는 강천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쉽게 피했지만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 후이지는 공격 도중 몸을 비틀어 또 다른 주먹을 얼굴로 날렸다. 그 뒤에는 여자와 아이가 서 있었다.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팔을 들어 정면으로 막았다. 갈라졌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충격으로 팔이 완전히 부러졌다. 강천의 팔이 부러지는 것을 본 후이지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다. 그는 또 다른 맹렬한 주먹질을 퍼부었고 각 타격은 이전보다 더 무거웠다. 빌어먹을, 진짜 살을 두드리는 기분만큼 좋은 건 없지. 그는 낄낄거렸다. 넌 정말 질긴 샌드백이군. 내가 재미를 다 보기 전에 죽지마. 강천사는 막으려고 애썼다. 이 남자는 빠르고 정확하며 끔찍하게 강했다. 그의 허약한 육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잠깐만. 그 기술, 그는 갑자기 기억했다. 기는 필요 없어. 강한 몸도 필요 없어. 그는 이마에 두 손가락을 대고 속삭였다. 나한 정신급증, 신성 전투 시뮬레이션. 그의 발밑에서 황금룬이 소용돌이쳤다. 문자가 그의 몸에 빛났다. 그의 마음속에서 10년의 훈련 공간이 열려 무술 연마의 10년을 단 한순간으로 압축했다. 현실 세계에서 방어하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기술을 완성하여 흰 방향 전환의 본질을 터득했다. 다음 순간 그는 흐르는 물처럼 움직여 후이지의 주먹을 쉽게 빠져나갔다. 그러고는 20년의 시뮬레이션 전투를 활용하여 완벽한 팔꿈치 강타를 후이지의 턱에 날렸다. 얼굴을 강타당해 격분한 후이지는 내 놈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라고 으르렁거리며 눈부신 돌려차기를 날렸다. 하지만 그의 다리가 완전히 올라가기도 전에 슬리퍼만 신은 강천산이 그 위에 발을 디뎌 나뭇가지처럼 고정시켰다. 이 순간 강천은 30년의 무술 훈련을 시뮬레이션했다. 그의 주먹술은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고 조화의 영역에 다다랐다. 모든 움직임이 완벽한 의도를 가지고 흘러갔다. 그는 공격으로 전환했고 대표적인 기술인 지배자의 돌진을 사용했다. 붐. 휘지는 날아가 가구들을 부수며 넝마 인형처럼 몇 미터나 날아갔다. 숨을 헐떡이며 휘지는 기어 올라가 소리쳤다. 다들 뭘 기다리는 거야? 죽여. 당장 베어버려. 강천음은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활성화했고 50년간의 응축된 훈련을 거쳤다. 그는 진정한 무도의 경지, 즉 필멸의 무술의 정점에 도달했다. 손목을 튕겨 가볍게 주먹을 날려 달려드는 깡패 2명을 종이 인형처럼 날려버렸다. 휘지의 목소리에 공포가 스며들었다. 잠깐,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하는지 알기나 해? 당신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야. 나를 건드리면 넌 죽어. 맹세해. 하지만 강천음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이마가 빛나며 신안이 활성화되었다. 그는 침착하게 손을 뻗어 휘지의 가슴에서 빛나는 금색 토큰을 꺼냈다. 강천음이 손에 든 금색 토큰을 살펴보자 모든 것이 갑자기 맞춰졌다. 어쩐지 휘지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인간적이지 않더라니. 그런데 토큰이 깨어나듯 지지직거리기 시작했다. 원안으로 가득 찬 검붉은 생물이 부적에서 기어나와 아기를 뿜어냈다. 강천의 목소리가 우레처럼 울렸다. 감히. 그 생물은 즉시 움찔하며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강의 뒤에서 연꽃을 든
부처의 황금빛 형상이 나타나 신성한 위엄을 발산했다. 그 생물은 비명을 지르며 꽁무니를 빼고 겁먹은 설치류처럼 토큰 안으로 쏜살같이 돌아갔다. 강천음은 껄껄 웃었다. 이것이 음산술인가, 원한으로 태어난 자식에 의한 악마적 빙의.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찬 영혼을 사용하여 숙주의 생명력을 과도하게 끌어내 짧은 시간 동안 완전한 힘을 발휘하게 한다. 내 잠재력이 해방되었는데도 그의 육체적 기량이 나를 능가한 것도 당연하다. 그의 배후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필멸의 영역 출신이 아니다. 강은 웅크려 앉아 휘지의 겁에 질린 눈과 눈을 마주쳤다. 휘지는 거에 기절할 뻔했다. 형님, 이건 그냥 사업일 뿐입니다. 여자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강천음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내 부하들을 데리고 떠나라. 휘지와 그의 부하들이 수치스럽게 물러서자 완화는 강천음의 품에 안겼다. 아빠, 아까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더니 예고도 없이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강천음은 얼어붙었다. 우리 같은 천상의 영혼이 어떻게 필멸의 아이의 키스처럼 단순한 것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나 여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아천, 도망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젯밤 당신을 치료하는데 너무 집중했어요. 휘지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가 더 나쁜 사람과 함께 돌아오면 어떡하죠? 너무 늦기 전에 짐을 싸서 떠나요. 강천추는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안고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일부러 보내준 거야. 그녀는 눈을 깜박였다. 뭐라고요? 이 세계는 영적 에너지를 대부분 잃었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수련에 의존한다면 진전을 이루는데 평생이 걸릴 거예요. 후이지의 배후 세력은 하늘이 필멸의 세계와 관계를 끊은 후 남겨진 불량 수련 종파에서 왔을 가능성이 커요. 이 실마리를 따라가면 진정한 승천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완환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 수련하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강천음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물론 날 수 있지. 네. 완환은 기쁨에 겨워 두 손을 높이 들었다. 아빠랑 같이 날고 싶어요.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을 깜박였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수련해야 하죠? 강천음은 설명했다. 완환은 희귀한 선천적 체질인 순수한 음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완환을 위해 특별한 영약을 준비할 거예요. 일단 복용하면 수련의 길이 열릴 거예요. 완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달콤하게 물었다. 아빠, 알약은 맛이 좋아요? 설탕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는 껄껄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달콤한 걸 원하면 아빠가 달콤하게 만들어줄게. 만세. 달콤하기만 하면 뭐든지 먹을 거예요. 그녀는 기뻐하며 빙글빙글 돌았다. 그와 여자에 관해서는 그들의 성인 몸은 이미 선천적인 정수를 잃은 지 오래였다. 최근 에너지 고갈 후에는 이중 수련 기법만이 그들의 영적 기반을 효율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는 여자를 그의 품에 안고 속삭였다. 다음에 올 일에 대처하려면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해야 해. 그녀의 뺨은 붉게 물들었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좀 일찍 보냈네. 내 말은 아직 대낮이라는 거지. 그때 완완이 문틈으로 다시 몰래 쳐다봤다. 엄마, 아빠, 둘 다 제대로 수련해야 해. 나 놀러 나갈게. 그녀는 문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 불렀다. 오후 한때면 충분하겠지? 여자는 너무 창피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강천진의 품에 더욱 깊숙이 숨었다. 강천진은 부드럽게 여자를 바닥으로 이끌어 시자 모양으로 몸을 위치시켰다. 그는 반대편에서 그녀를 따라 시자 모양으로 몸을 웅크리고 그들의 모습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의 발은 영혼과 영혼으로 만났고 영적인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는 침묵의 달이었다. 이것은 윤과 양을 자극하고 장기를 정화하고 골수와 근육을 단련하고 필멸의 껍질에 잃어버린 활력을 회복시키는 이중 수련 기술인 환생 연꽃 방법이었다. 여자는 곧 몸을 통해 부드러운 따뜻함이 흐르고 팔다리가 가벼워지고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온천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그녀의 모든 존재가 평화로운 에너지에 감싸였다. 한편 희지는 여전히 땀을 흘리며 번쩍이는 네온 불빛이 켜진 나이트클럽으로 비틀거렸다. 무대에서 한 남자가 나태하게 마이크에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멈춰서 작은 후이가 달려왔네라고 물었다. 물건은 가져왔나? 후이지는 큰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시아 도련님, 죄송합니다. 그 여자 아버지는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악마적인 기술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한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빌어먹을 길거리 깡패였습니다. 제 모든 부하들을 데려가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에게 상처 하나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불멸이라는 단어를 듣자 시아 도련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는 손에 든 마이크를 종이처럼 뭉개버렸다. 표기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쓰러져 제발 시아 도련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에테는 천천히 말하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승리와 패배는 게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공정하게 공로에 보상하고 실패를 처벌합니다. 그의 어조가 갑자기 바뀌었고 그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작은 후이, 당신은 오랫동안 저를 섬겼습니다. 충성스럽고 근면하고 당신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노래하는 여자를 후이 지에게 밀었다. 휘지는 마치 보물처럼 그녀를 잡고 거의 안도하며 울었다. 도련님 감사합니다.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가 축하하기도 전에 세테이의 손바닥이 그의 매끄러운 대머리 머리에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내려앉아 히드지를 무릎 꿇게 만드는 압도적인 힘이 가해졌다. 그의 팔다리가 잠겼다. 네, 도련님. 왜요? 세테이는 마치 신이 심판을 내리는 것처럼 그를 내려다보았다.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저는 공정하게 보상하고 처벌합니다. 임무 실패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당신에게 맡긴 부적을 잃었고 그것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손가락을 튕기자 시아 도련님은 휘지의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검은 에너지 덩어리를 꺼냈다. 불길한 에너지는 비틀리고 비명을 질렀지만 시아는 마치 고급 와인을 맛보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그것을 통째로 삼켰다. 근처에 있던 여자는 창백해졌고 떨면서 뒷걸음질 쳤다. 왜 시아 도련님,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러나 시아는 잔인하게 웃었다. 왜 서두르시죠? 당신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가씨. 일찍 나가는 건가요? 얼마나 비전문적인가요? 그는 희지의 이마를 가리켰다. 7중 저주, 시체 연성. 희지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고 그의 이빨이 길고 날카롭게 자라면서 그의 얼굴에 정맥이 튀어나왔다. 검은 안개가 그의 뒤로 솟아올랐고 그의 몸은 격렬한 에너지로 떨리고 있었다. 몇 초 만에 그는 변신했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굶주린 시체 짐승이 되어 여자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살려줘.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발톱으로 긋자 그녀의 피가 바닥에 튀었다. 그녀는 생명력 없이 쓰러졌고 그녀의 몸은 찢겨졌다. 그 생물은 피 묻은 손가락을 핥으며 끝없이 중얼거렸다. 먹어. CS는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배를 채웠으니 저를 따라오세요. 우리는 직접 우리의 상을 차지할 겁니다. 한편 강천진과 여자는 완벽한 조화 속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며 여전히 이중 수련에 깊이 빠져 있었다. 기술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의 폐와 장기는 모두 미묘하게 변형되기 시작했고 따뜻한 맥동 전류가 그들의 몸을 통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의식이 끝나자 여자는 부드럽게 바닥으로 쓰러졌고 편안하고 빛나고 있는 반면 지연 텐치는 조용한 명상 속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뺨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지연은 눈을 뜨고 부드럽게 물었다. 기분이 어때? 그녀는 팔을 뻗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어요. 후안을 낳은 이후로 있던 허리 통증조차 완전히 사라졌어요. 장의 입술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의 몸은 이제 가짜 선천적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에너지 흐름이 회복되고 활력이 넘칩니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붉어졌다. 무엇을 진행해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 적은 인간이 아닐 거야. 살아남으려면 당신의 소주천을 열고 가능한 한 빨리 길을 정제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해.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잠깐만요. 드라마에서는 수련하는데 몇 년이나 걸린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린 그냥 이렇게 뛰어드는 거고요. 강천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일반적인 수련 방법은 느리고 비효율적이야. 나는 상계에서 만년 동안 돌을 통달했어. 이 물건과 이중 수련법이 있다면 하룻밤 만에 돌파할 수 있어. 여자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 물건은 사악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련의 본질은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 강이 침착하게 설명했다. 정수를 생성하고 기로 정제하고 영혼으로 승화시키는 거야. 정수를 생성하는 데는 3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조용한 명상이야. 두 번째는 음과 양의 조화이고 세 번째는 정수 수학이야. 세 번째 방법은 종종 무렵의 수련자들이 사용해.
예를 들어 음산종은 어린 요괴 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몸을 과로하게 만들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이 부적처럼 부적에 저장하지. 여자는 빛나는 황금색 부적을 흘끗 보고 주저하며 물었다. 그럼 이 안에 정수가 봉인되어 있다는 거죠? 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비록 솜씨가 조잡하고 불안정하지만 이처럼 최하급 정수 부적조차도 누군가를 한 번에 기정제 최고 단계로 밀어 올릴 수 있어. 그 이상은 안 되겠지만 지금은 돌파하는 데 딱 필요한 거야. 그가 주안주안의 안전을 언급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 결연함이 번뜩였다. 그럼 해요. 뭘 해야 하는지 말해줘요. 말없이 강은 부적의 가장자리를 살짝 깨물고 그녀를 품에 안아 숨결을 가라앉혔다. 당신도 물어요. 그가 속삭였다. 눈을 감아요. 생각을 비우세요. 나머지는 내가 안내할게요. 두 사람이 함께 부적을 깨물자 부드러운 분홍색 안개가 뿜어져 나와 천천히 그들의 몸을 감쌌다. 강천음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이중수련, 정제된 정수를 기로 중심으로 인도하여 균형으로 길러주고 흐름을 점화하여 미골, 척추문, 정수리를 통과시키라. 갑자기 여자는 허리 아래에서 이상한 압력을 느끼고 깜짝 놀라며 숨을 헐떡였다. 작은 방귀가 새어나왔고 그녀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지만 강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것은 에너지가 장벽을 뚫고 있다는 신호다. 불편함은 길의 일부야. 흐름에 맡겨요. 내가 당신을 도울게요.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척추를 타고 부드러운 파도처럼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부드러운 감각에 압도되어 약간 몸을 떨었다. 이게 다예요. 너무 빠르다. 정말 그렇게 쉬운가요? 그녀는 놀라며 물었다. 강이 고개를 저었다. 쉬워 보일 뿐이야. 성공은 두 수련자 간의 절대적인 신뢰에 달려있어. 그것 없이는 이 방법은 어떤 고독한 수련보다 더 위험해. 상계에서는 모두가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 신뢰는 드물었어. 너무 드물었지.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배신당했고 이중수련은 상호 파괴로 변질되었어.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그럼 당신은 이 세상에 막 내려왔는데도 정말로 나를 믿는 거예요? 강천산이 부드럽게 말했다. 과거에 내가 당신을 괴롭혔더라도 나의 진정한 마음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나에게 당신은 실수가 아니라 보물이야. 그의 시선이 단호해졌다. 이제 당신이 나를 돌파하도록 도울 차례야. 한편 어린 주안주안은 공원의 모래밭에서 조용히 놀면서 작은 흙탑을 쌓는데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 뒤로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강이 막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찰나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왔다. 여자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주안주안, 아직 혼자 밖에 있어. 그녀는 패닉에 질려 일어서려 했지만 강이 그녀를 붙잡아 품에 안았다. 움직이지 마. 나를 붙잡고 돌파에 집중해.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땅을 밟고 하늘로 솟아올라 인간 미사일처럼 문을 뚫고 날아갔다. 공원에서 주안주안은 마침내 다가오는 괴물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며 엄마, 아빠라고 소리쳤다. 괴물의 발톱이 막 덮치려는 순간 강천음이 나타나 강력한 발차기로 괴물을 날려버렸다. 어린 주안주안은 그의 다리에 달려들어 꽉 껴안았다. 아빠, 괴물이 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강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약간 웅크렸다. 괜찮아. 내 뒤에 숨어서 눈 가려. 아빠가 알아서 할게. 예전에 휴라고 불렸던 존재가 천천히 다시 일어섰어. 온몸이 어둡고 불길한 안개에 휩싸였지. 강은 눈을 가늘게 떴어. 시체 연성 마법이군. 그 마른 놈들의 진짜 계획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겠지. 휘가 다시 달려들자 강은 전력을 쏟아냈어. 기운이 솟구치며 움직임과 힘을 합쳤지. 주먹과 정신의 완벽한 조화. 그의 주먹이 휴이의 가슴에 정통으로 꽂히면서 천둥처럼 공기를 갈랐지만 꿈쩍도 안 하더군. 아무 반응도 없어. 고통도 없고. 시체 연성 전사 강은 중얼거렸어. 고통을 못 느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최악인 건 잃을 게 없다는 듯이 싸운다는 거야. 죽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휴이의 발톱이 막 공격하려는 순간 강천균의 머리 뒤쪽에서 금빛 섬광이 폭발하여 온 몸으로 들불처럼 번져갔어. 경락이 맑아졌어. 순기 경지에 도달했어. 그는 포효했어. 진정한 문으로 가는 길, 태양 불꽃 정화. 눈부신 정의로운 에너지가 터져나오며 휘가 비명도 지르기 전에 땅바닥에 처박혔어. 주안주안이 눈을 깜빡이며 뒤에서 빼꼼히 쳐다봤어.
아빠, 엄마, 괴물 물리쳤어. 강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이겼어. 그제서야 쓰러진 괴물을 자세히 보고 얼어붙었어. 잠깐만, 이거 혹시 위 아니야? 누군가 그를 시체 꼭두각시로 만들었어. 강이 침울하게 중얼거렸어. TV에 나오는 좀비 같은 거요? 주한주한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 좀비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달라. 그가 말했어. 이건 껍데기야. 영혼과 정신이 빠져나간 살아있는 시체를 흑마술로 조종하는 거지. 먼지가 가라앉자 느린 박수 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 젊은 남자 시아 도련님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어. 당신도 신비로운 종파 출신인가 보군? 어쩐지 내 미친 개조차 감당하지 못하더라. 강천사는 아내와 딸에게로 몸을 돌렸어. 지금 집에 가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시아의 눈은 여자의 뒷모습에 머물렀고 입가에는 비뚤어진 미소가 번졌어. 즉, 당신 같은 떠돌이 수련자가 저렇게 재능 있는 그릇을 소유하고 있다니? 최상급 재료를 낭비하고 있군. 강은 그 모욕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 그는 순식간에 앞으로 달려나가 고귀한 종파경지에서 나오는 모든 힘을 쏟아냈어. 산을 부수는 주먹. 하지만 그 일격이 닿으려는 찰나 거대한 칼날을 든 시체 병사가 시야 옆에 나타나 공격을 막아냈어. 시체는 맹렬한 분노로 칼날을 휘두르며 다시 달려들었어. 강은 날렵하게 피한 다음 완벽한 기회를 포착했어. 천둥 같은 손바닥 일격으로 칼날을 단숨에 빼앗아 버렸지. 그 자리에서 시체를 재로 만들어버렸어. 그는 차갑게 노려봤어. 음산한 산 군대의 시체들인가? 또 뭐가 있지? 보자, 크게 웃어줘야겠군. 겨우 꼭두각시 하나와 하찮은 시체병사 하나를 쓰러뜨리려고 전력을 다 쏟아붓고도 아직도 감히 나한테 덤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진정한 혈통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지. 너 같은 잡종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린 레벨이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 개가 한 마리 부족하군. 시아는 비웃으며 아기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 내 여자와 딸을 넘기고 기어와서 내 부츠를 핥아. 어쩌면, 정말 어쩌면 새 애완동물로 삼아 살려줄지도 모르지. 단 한마디 명령의 땅이 흔들리고 시체 병사들이 파도처럼 강천균에게 달려들었어.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강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병사들은 돌격하는 도중에 얼어붙었어. 시아의 표정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어. 무언가가 뒤에서 그의 목덜미를 붙잡았어. 그건 다름 아닌 형님 휘였어. 그가 파괴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체 병사 말이야. 이제는 죽음의 덫처럼 시아를 꽉 붙잡고 있었지. 말도 안 돼. 시아가 숨을 헐떡였어. 내가 양기를 쓰는구나. 어떻게 시체의 꼭두각시를 조종할 수 있지? 게다가 이건 내가 연성해본 어떤 언데드보다 훨씬 강해. 강천균, 침착하게 걸어 나오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시체의 연성이기 때문입니다. 음의 기운을 몸과 융합하면 민첩성과 치명성이 모두 향상됩니다. 잘난 척하지마. 시아가 씩씩거렸어. 내 녀석은 이제 내 애완동물이 될 자격을 잃었다. 내 몸은 더 이상 필멸의 껍데기가 아니다. 내 모든 것은 보물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자유롭게 흘렸다. 이마에 대자 따리를 튼 누에고치 문양이 나타나 불길한 악마의 기운을 뿜어냈다. 갑자기 불길한 황금빛이 시에테의 몸에서 터져나왔다. 거대한 황금누에 환영이 그를 휘감으며 강렬한 기압을 뿜어냈다.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이제 끝이다. 넌 끝장이야. 하지만 강천음은 조금도 감명받지 않았다. 그는 번개처럼 움직여 정확한 동작 하나로 공격했다. 경맥 봉쇄, 급소 제압. 시에테의 주요 혈자리가 정확히 가격당했다. 그의 몸은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시에테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굴욕감에 일그러졌다. 내가 날 때렸어. 넌 죽었다. 널 죽여버릴 거야. 그는 셔츠를 잡아 뜯어 목에 걸린 검은 펜던트를 드러냈다. 그는 포효하며 외쳤다. 구천의 정령이여, 내 명령을 들어라. 그러고는 기괴하고 고대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강천음은 마치 광대가 쇼를 하는 걸 보는 것처럼 침착하게 그를 지켜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아의 뺨을 때렸다. 너희 망가진 혈통의 광대들은 왜 이러냐? 싸움 중에 어둠의 영혼을 불러내다니. 나를 웃겨 죽여서 기권승이라도 하려는 거냐? 강천사는 헤이에게 무표정하게 말했다. 좋아, 이제 일하러 가자. 잠시 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털며 집으로 돌아왔다.
다 처리했어.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내가 안심하기 시작하자마자 혜인은 축 늘어진 시에테의 시체를 문을 통해 끌고 들어와 쿵소리를 내며 바닥에 던졌다. 후안의 눈이 공포에 질려 커졌다. 그녀는 엄마 다리를 꼭 붙잡았다. 엄마, 괴물이 또 왔어. 강은 재빨리 그녀를 안심시키며 걱정 말라고 했다. 이 녀석은 해가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후안은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아가 진지하게 물었다. 손으로 하트를 만들 수 있어? 아니나 다를까 혜인은 어색하게 뻣뻣한 좀비 팔을 비틀어 느릿느릿 흔들거리는 하트 제스처를 만들었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정말 멋지다. 물구나무 설 수 있어? 망설임 없이 그 좀비는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며 거꾸로 섰다. 후안은 낄낄 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여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혼수 상태의 덩어리를 힐끗 보며 혼란스럽게 물었다. 아친, 왜 그를 데려온 거야? 영적 에너지가 희미해지고 유물이 멸종된 이 시대에 음산종파는 오랫동안 몰락했지만 여전히 수세기에 숨겨진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상태로 판단하건대 이른바 젊은 주인 시아는 분명히 줄어드는 혈통의 후손이다. 그의 기정제는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어 영적 에너지의 풍부한 저장소 역할을 한다. 그것 외에도 그의 몸은 사실상 보물창고나 다름없다. 어쩌면 그 일부를 사용하여 새로운 유물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래의 위협을 막거나 어린 후안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무언가를. CF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나무 의자에 꽉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감히 나를 묶어?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그는 고함을 질렀다. 너는 남동부 시약 가문의 누군가를 건드리는 불량 수련자일 뿐이야? 그럴 거야.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악취가 나는 양말이 그의 입에 쑤셔 넣어지면서 즉시 그의 위협을 잠재우고 숨쉬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혜이가 네 발로 기어다니며 웃고 있는 어린 소녀를 말처럼 등에 태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한편 강천음은 저장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우리 젊은 주인이 무슨 장난감을 가져왔는지 볼까? 강천음은 차갑게 걸어가 젊은 주인 시아의 목에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부적을 잡아뜯었다. 이것은 영혼 봉인이라고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9저승3개의 유령과 계약을 맺어 소환하거나 쫓아내는 데 사용한다. 하지만 이것은 형편없는 솜씨로 만들어져 길 잃은 구울조차 소환하지 못할 것이고 진짜 유령왕은 말할 것도 없다. 보라고 나는 더러운 양말을 뱉어내고 헛소리라고 소리쳤다. 멍청한 바보 같으니 내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 저것은 시아 가문의 신성한 갑오이다. 한때 필멸의 세계를 휩쓸었던 사악한 유령왕을 모시고 있다. 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시아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한마디만 더 짓거리면 내 특허인 입 다물게 하는 일격을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전리품 점검 시간이 왔다. 첫 번째, 유령왕 소환용 저급 영혼 봉인. 두 번째, 진리부족의 유산에서 나온 값싼 황금 누의 점액 여전히 꿈틀거리고 완전히 역겹다. 세 번째, 화려한 정신 조종 벨트, 영적 유형 장비, 기능 불명. 네 번째, 스펙트럼 병사를 소환하는 데 사용되는 EN 산 부적 묶음,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황금 부적 주입 속옷 방어 등급 묘하게 잘 만들어졌다. 강천음은 이상한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이건 뭐지? 그는 여자에게 물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신용카드 홀더처럼 보인다. 저런 색깔은 처음 보네. 강은 영적인 감각으로 스캔했지만 에너지 흔적은 없었고 솜씨는 정교했어. 내가 끼어들어서 한마디 했지. 그건 VIP 블랙카드인데 흙바닥에 사는 너희 같은 것들은 평생 가져보지도 못할 거야. 날 보내주면 내 거야. 강은 코웃음을 쳤어. 시간 문제야. 곧 사람들이 이런 쓰레기를 우리 발치에 던지려고 줄을 설 거야. 시아에게서 뺏은 전리품을 모두 펼쳐놓자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 정말 끌어다니는 보물 상자네. 강천음은 어깨를 으쓱했어. 대부분 쓰레기라서 아쉽네. 하지만 이런 때에는 쓰레기라도 없는 것보단 낫지. 한편 그들 누구에게도 눈치채지 못한 채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조용히 시아의 입에서 빠져나와 창문으로 날아갔어. 강은 여자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어. 좋아, 그만 쳐다봐. 진짜 보물을 다룰 시간이야. 진짜 보물. 어디? 그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어. 강은 기정제 최고 레벨의 재배자인 사를 가리켰어. 그의 정수가 진정한 영약이야. 영적 가뭄 시대에 저 나이에 최고 경지에 도달한 녀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수를 수십 명은 뽑아냈을 거야. 시에테의 눈이 공포에 질려 커졌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수확했으니 이제 내 차례야. 공평하지 않아. 감히 그럴 리가. 우리 아버지, 할머니, 시의 가문의 장로들이 널 벌레처럼 짓밟아 버릴 거야. 넌 우리 헤리다에 대해서도 모르는구나.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강은 얼굴에 나라차기를 날려 기절시켰어. 여자는 망설이며 의식을 잃은 살을 쳐다봤어. 설마 또 입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 강천음은 비웃었어. 그에게 이득을 보게 하라고? 절대 안 돼. 상수련 방법 외에도 요마의 아이를 빼내는 기술도 있어. 그리고 당신의 레벨이 충분히 높아지면 우리의 방법의 시작을 사용하여 대상의 몸에서 직접 정수를 강제로 추출할 수 있어요. 여자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저도 무협소설 좀 읽어봤거든요. 어서 해요. 전에는 이런 게 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같은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건 정해 같아요. 강은 대답했어. 순수한 버전을 사용하기에는 우리의 재배가 충분히 높지 않아. 상수련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해야 할 거야. 시작하자. 여자는 망설이며 뺨을 불켰어. 또 이상한 자세를 취하는 건 아니겠죠? 강은 킥킥 웃었어. 그럴 필요 없어. 이 버전은 간소화되었어. 두 수행자가 기의 기반을 충돌시키면 그들의 기운이 충돌하여 자연스럽게 소용돌이를 형성해. 그 소용돌이는 몸의 경혈에서 강렬한 흡입력을 일으켜 상대방의 정수를 강제로 빼앗아. 이제 알겠어요. 마치 부항요법 같네요. 강은 고개를 끄덕였어. 내가 이 세상에 대해 배운 것을 고려하면 꽤 정확한 비유야. 두 사람은 의식을 활성화시키며 기를 동기화하기 시작했어. 그들의 에너지가 함께 소용돌이쳤어. 이것은 쌍어소멸, 별을 먹는 기술의 기초였어. 강천음은 엄하게 지시했어. 굳게 잡으세요. 정수의 급증이 당신의 경락을 통해 쇄도할 것입니다. 내 지시를 따르세요. 그것을 당신의 핵심으로 직접 인도하세요. 한편 CF 가문의 영지에서는 장 스튜어트가 본당으로 뛰어들어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어. 주인님, 나쁜 소식입니다. 젊은 주인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무례하게도 귀한 손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들이닥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손님이 손을 저었어. 그를 꾸짖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 스튜어트는 항상 침착합니다. 그가 당황하는 것을 보니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후계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은 눈에 띄게 망설이며 말을 잇지 못했어. CF 마스터 라운드. 주인이 당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똑바로 말하세요. 젊은 주인의 추적 벌레입니다. 연결된 쌍둥이 곤충 중 하나가 저절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즉시 에스코트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알고 보니 젊은 주인이 소녀를 팔려는 깡패와 마주쳤습니다. 혼자 영웅인 척 다른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 깡패는 사실 변장한 무법 수행자였어. 함정이었고 지금 도련님이 사라졌어. 그의 운명은 알 수 없어. 소식을 듣자마자 시아 가주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고 일어섰다. 빨리 추적 벌레를 줘. 지금 바로 떠난다. 옆에 있던 스님이 따뜻하게 웃었다. 시아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내 감시하에 있었지. 예에 바르고 똑똑하고 부지런해. 오늘 당신네 가문이 나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소. 내가 직접 당신 아들을 구출해서 그 친절에 보답하게 해주시오. 시아 가주는 흔쾌히 웃으며 스님이 제안하시니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이 일을 스님의 유능한 손에 맡기겠소. 스님은 집사에게 고개를 돌려 앞장서시오. 시간 낭비할 틈이 없소. 한편 강천음과 여인은 우리 의식의 시작을 마쳤다. 그녀는 압도적인 활력과 에너지를 느꼈다. 반면에 소소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피부는 칙칙하고 숨은 약했다. 그는 분개하며 포효했다. 너희 놈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희가 내 기반을 파괴하고 내 수련을 훔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잠깐만요. 길 건너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요. 강천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영적 인식의 형상입니다. 수련이 높아질수록 감각도 함께 날카로워집니다. 시아 도련님은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야 그는 두 사람이 이미 기정년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강천음이 다음에 한 말은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작은 벌레 미끼가 어떤 큰 물고기를 데려오는지 보자. 시아 손은 식은땀을 흘렸다. 어떻게 아셨어요? 강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그렇게 화려한 영적 벌레 신호가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수천 마리의 운반벌레 사이에 몇백 마리의 운반벌레를 숨겨서 흔적을 가렸어야지. 손은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미쳤어요. 그 킬링크 전령벌레는 희귀하고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각 핵심 멤버는 딱 한 쌍만 받습니다. 내가 함부로 수백 마리를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강천음은 뺨을 때렸다. 닥쳐. 그는 진지해졌다. 이제 준비해. 진짜 싸움이 곧 시작될 거야. 기반 구축 수행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상대가 안 돼. 피크치 정년은 여전히 어린이가 어른과 싸우는 것과 같아. 맨손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하지만 전투에서는 수련이 전부가 아니야. 유물, 계획, 전술이 모두 역할을 하지. 어린이와 어른 모두 칼을 들고 있다면 어린이가 여전히 희미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아이가 이 시대의 총을 꺼내면 50대 50이야. 여인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아이의 무기가 어른보다 훨씬 좋다면 어른은 끝장이야. 맞죠? 맞아요. 강천음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물들은 동료들에게는 괜찮지만 기반 구축 수행자들에게는 쓸모가 없어. 약간 개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싸울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 한편 스튜어트장은 이미 강천음에 거쳐 근처로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스님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먼저 조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손가락을 모아 신성한 수인을 만들었다. 천안술, 신성한 통찰력. 순식간에 그는 내부의 두 명의 수행자, 남자와 여자를 감지했는데 둘 다 기정년의 정점에 있었고 그들 옆에는 어두운 에너지를 방출하는 시체가 서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장소는 금지된 예술의 냄새가 났다. 스튜어트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우리 도련님은요? 스님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핵심은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어두운 의식이 그의 기반을 강제로 고갈시킨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강천씨는 스님의 시선을 감지하고 미소를 지었다. 천안술, 빠른 반응이군. 강 집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주인님, 간청드립니다. 부디 우리 젊은 군주를 구해주십시오. 스님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황금빛 섬광 속에서 사라졌다가 강천은 바로 앞에 나타나 엄숙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 남자의 수련은 기정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영적 깊이는 헤아릴 수 없었다. 스님은 손바닥을 모았다. 나는 여자 스님이라고 알려져 있다. CF 가문의 어린 후계자를 데리러 왔다. 집착을 버리시오, 친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올바른 길로 돌아가시오.